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보면은 실행되는 출력문, 그러니까 if문 안쪽에 있는 출력문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실행되면 이 안에다가 참을 쓰면 되고, 실행되지 않으면 거짓을 쓰면 돼요. 여기는 무조건 참이니까 실행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거짓이니까 실행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조건식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부터 a라는 변수 정수만 들어갈 수 있고 10을 저장했습니다. 자, 이거는 같다라고 읽으면 되죠. a는 10과 같다 맞나요? a가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죠. 이 기호는 같다라는 의미니까 대입연산자랑은 달라요. 그래서 값입니다. 그리고 그때 값은 10이고, 그러면 10은 10과 같다라고 써져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3이라고 쓴 거예요. true.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르다, 같지 않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 값이 10이니까 a 값이 10인 이유는 만들어지고 값을 저장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중간에 a는 20 뭐 이런 것처럼 재정의 하지 않았죠? 값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은 10과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거는 거짓이죠. 거짓이고 여기는 포함 관계가 없으니까 10이 10보다 크다, 거짓이죠. 그 다음 거 포함 관계가 있죠. 포함 관계가 있을 때는 10도 포함이니까 이상이라는 건 참이죠. 이땐 그 다음에 b라는 변수 새로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저장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b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죠.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 a도 값이니까 10은 10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연산자가 두 개 나왔어요. 대입연산자랑 비교연산자죠.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르면 대입연산자는 최하위권에 있고 비교는 그나마 상위권에 있습니다. 대입연산자보다는 순위권이 높아요. 따라서 A랑 B가 다른지 비교를 하고 그 비교한 결과니까 true 아니면 false죠. 논리값을 C에다가 저장해주죠. 그래서 A는 10이고 B는 10이잖아요. 값이니까 10은 10과 다르다. 얘는 거짓이니까 false로 연산돼서 C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C에 들어있는 값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면 얘는 값이니까 거짓이죠? 실행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값이죠. 그 값은 거짓이고, 근데 거짓은 거짓과 같다. 이 문장 자체는 참이죠. 그래서 얘는 실행이 됩니다. 거짓과 거짓이 같은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
반전 나왔죠? 반전. 낫. 낫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C에는 거짓이 들어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느낌표 C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낫 C. 그리고 얘는 낫 펄스. 이 펄스를 반전시키면 true죠. 따라서 이 문장은 실행돼요. 그러면 이중으로 반전을 했으니까 나치가 true라는 걸 알았죠? 여기서 false로 반전되고 따라서 얘는 거짓이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그냥 true를 넣고 있고 그 다음 조건식에서 거짓과 true가 다르다라고 하고 있어요. false랑 true는 다른 게 맞죠? 참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되게 길게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보이는 연산자는 대소 비교, AND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AND는 이 앞뒤로 참 아니면 거짓밖에 못 오죠? 이렇게밖에 못 오죠? 그렇다는 건 얘네끼리 AND로 묶인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진행된다고 했을 때 얘 먼저 진행되죠? 20이 2보다 크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true랑 10이랑 비교 못하죠? 여기는 참이지만 얘는 참도 거짓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10이 3보다 큰가 맞는 말이죠. 그리고 AND 앞에 true와 true가 엮여 있으니까 둘 다 참이어서 이 두 개 결과는 참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제가 이걸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true를 t라고 썼지만 앞뒤로 true가 있죠. 참이죠. true와 true가 앞뒤로 AND에 엮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안 되죠. 얘 때문에 얘랑 먼저 비교를 하면은 참과 거짓은 다른 게 맞으니까 참이고요. 그 다음에 10과 10은 다르다. 틀렸죠? 거짓입니다. AND가 true랑 false로 엮여 있는데 자, AND가 항상 참이 되려면 앞뒤로 둘 다 참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짓이 하나라도 있다, 한 개 이상 있다, 무조건 거짓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식의 결과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AND의 규칙
거짓이 1개 이상이면 거짓. 그래서 얘는 거짓이니까 거짓이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도 천천히 보자면 5어도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그 P 연산의 대상이 참거짓만 가능하죠. 이렇게. 그렇다는 건 이 앞뒤가 참거짓인지 먼저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10은 10과 다르다. 거짓이죠. 그 다음에 2는 10보다 크다. 거짓이죠. 자, 5어의 경우 말했듯이 참이 한 개 이상 참이면 무조건 참이에요. 왜냐면 또는이니까. 엔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면 5어는 참이 1개 이상이면 무조건 참. 거짓이려면 동시에 둘 다 거짓. 그래서 5어로 엮여 있을 때 거짓이 나오려면 앞뒤로 있는 것들이 둘 다 거짓이면 되고, 엔드일 때 얘가 참이 나오려면 앞뒤로 참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엔드에서는 거짓이고 그 외에는 5어에서 참입니다. 얘는 근데 거짓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뭐 엔드랑 5어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그때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수업 중에는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 근데 실행해보죠. 어? 연결이 끊겼네. 당연한 순서죠. 왜냐면 조건식을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건식이 참인데 만약에 거짓으로 판단을 했으면 거짓으로 판단한 조건문 안에 종속된 문장이 실행됐을 거니까 이런 경우는 잘못된 경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거 거짓이라고 판단했는데 참이라고 판단했는데 거짓인 경우면 거짓이라고 쓴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볼 때는 이거 하나 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한 번에 하고 왜냐면 참 아니면 거짓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풀고 확인을 해보는 걸 복습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할인의 조건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러는 거죠. 19세
60세. 자, 이렇게 라고 했을 때 포함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할인 대상일 때 나이값 범위. 그러면 할인 안 되는 부분은 이쪽이겠죠? 여기 이렇게. 여기는 할인이 안 되는 부분. 그러면 할인 대상입니다 또는 할인이 아닙니다.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나오도록.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G는 정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문장이죠. 문장과 정수의 덧셈이 자바에서는 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정수랑 문장 안 되는데 정수를 문장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자바에서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정수를 문장으로 바꿔줍니다. 이거 실행하면은. 그래서 실행했을 때 잘 나오죠? 여기서 이 AG가 정수 20에서 실행될 때 내부적으로 문장 2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고, 일단 지금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버전. 일단 할인의 조건을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가 19세 이거나 하니까 5어죠? 5어. 그리고 60세 이상일 때 그때 할인 대상이죠. 에이지 값도 출력 해주면 좀 낫겠죠? 그리고 할인 대상이 아닐 땐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요? 일단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얘가 실행될 조건. 그림으로 보면은 얘가 할인이 안 되는 범위잖아요. 요거를 이런 조건식으로 나타내려면 일단 이하가 할인 대상이니까 일단 초과해야 되죠. 초과해야 되죠. 요 범위니까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고 있죠. 19세 초과하면서 60세 미만이어야 할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니까 엔드. 미만이어야 하니까 포함 관계는 제외하고. 이해되시죠? 여기가 만약에 엔드가 아니라 5어라고 하면은
나이는 20인데 여기서 이미 참이잖아요. 잠깐만. 이거나 잠깐 뭔가 꼬인 것 같은데? 19세 이하이거나. 그치. 잠깐만. 근데 나이가 20이면 할인 대상 아닌 걸 맞는데. 잠깐만. 잠깐. 이거 실행하는 도중에 바꿨구나. 그러면 20이니까 거짓이고, 이거 거짓인데.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조건을 제대로 만족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범위니까. 순간 헷갈렸네. 엔드랑 5월을 사용해가지고 첫 번째 버전 썼는데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버전. 독립적인 이프문이죠. 하나로 묶어주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참이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이것만 알면 되니까. 맞으면 당연히 아니고 아닌 거면 맞는 게 아니고. 나이 값도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보면은 할인 대상이라고 나오고 60세일 때도 할인 대상이라고 잘 나오죠. 그러니까 그 모든 구간에서 이 각 구간에 있는 숫자, 임의의 숫자를 하나 골라가지고 에이지 값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잘 나오면 맞게 쓴 거니까. 이해되시죠? 연산 과정이 줄어든 거죠. 첫 번째 버전보다는. 여기서는 이 조건식, 이 조건식, 이 조건식, 이 조건식 다 실행하고 이거 전체 참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하면은 6번 하죠. 6번.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나이가 19이라고 한다면 이거 한번 하고 이거 한번 하고 요거 한번 하고 나서 이 뒤에 건 아예 안 하죠? 참이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 앞에서 참이 나왔잖아요. 여기 앞에서 거짓이 나왔다면 모를까 이 앞에서 참이 나왔기 때문에 5월로 엮인 순간 이 뒤에는 안 봐도 돼요. 왜냐면 결과가 나왔으니까. 한 개라도 참이면 5월로 엮여 있을 땐 참이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세 번째,
여기서는 근데 굳이 조건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할인 대상이면 할인 대상인 거고, 동시에 할인 대상이면서 아닐 수는 없으니까 양자택일인 거죠, 이때. 그래서 AND랑 OR을 사용하면 이렇게 풀 수 있고, 이번에는 AND랑 OR 없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버전. AND랑 OR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AND를 안 쓰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ND 안 쓰고 이 두 조건식 두 개를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 봐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할인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얘네는 어때요? 동시에 만족할 필요가 없죠. 독립적으로 존재해도 되죠. 그렇다는 건 얘네를 따로따로 if문으로 만들어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5월을 분리할 때는 서로 다른 if문으로 해도 돼요. AND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D 5월랑 똑같이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지금 나이가 19이죠? 19살일 때 동시에 나오죠? 안 되죠. AND는 5어랑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자, 5어의 특성을 보세요. 이게 실행되려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if문은 조건식, 얘가 참이어야 이 안쪽에 종속된 문장이 실행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식이 두 개 있으니까 얘를 분리를 해주려면 이 안쪽에다가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들어와서 조건식 검사해보고 참이다. 그러면 안쪽 실행하는데 마침 또 조건식이 하나 더 있죠. 조건문. 얘도 확인해 봤을 때 참이어야 그때 실행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참이어야 얘가 실행된다는 점에서 앞뒤로 참으로 엮여 있을 때 결과값이 참이 되는 AND랑 같은 거죠. 그랬을 때 제대로 나오는지 19살일 때 잘 나오고 29살일 때 잘 나오고 60세일 때 잘 나오죠.
이러면 된 거예요. 자, 60세일 때 잘 나왔으니까. 다섯 번째. 얘네들은 지금 다 독립적인 if문이죠. 요렇게 하나에, 요렇게 두 개, 요렇게 세 개. 하나로 묶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로 묶는 거. 뭐 앞에다가 else 붙이면 되죠? else.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60세일 때 잘 나오고 20세일 때 잘 나오고 10세일 때 잘 나오죠? 그러면 자, 여섯 번째 버전에서는 굳이 얘를 독립적으로 놔둘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얘도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주면 더 편하잖아요. 연산 과정 줄어들고. 이렇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age에다가 15세, 15세, 25세, 그리고 65세일 때를 가정해가지고 대입해보세요. 15세면은 이미 여기서 참이니까 뒤에 거 안 봐도 되죠. 바로 할인 대상이라고 출력하면 되고 25세라고 한다면 거짓이죠? 여기도 거짓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참이니까 안쪽 거 들어갔을 때 지저분하네. 에이지가 25세일 때 여기는 참이에요. 여기는 거짓이었고 여기도 거짓이었고 그럼 참이니까 들어왔는데 조건식이 하나 더 있죠. 네, 마침 참이죠. 안쪽 거 실행되고. 네, 근데 어때요? 맨 마지막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라면 이렇게 한 덩어리에서 굳이 조건식을 쓸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안 써도 되잖아요. 이게 7번 버전. 얘는 else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6번 버전에서 얘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좀 더 연산 과정을 줄여보자면 여기도 필요 없고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한 덩어리 내에서 얘네 셋이 동시에 참일 수가 없죠. 근데 이 범위를 보시면은 자, 19 이상입니다. 19 이하. 19 이하면 여기고 60 이상이면 여기죠. 그러면 19 초과하기만 하면은 얘는 동시에 참일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범위에 있으면 얘는 안 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 19를 초과하면은 여기서는 어때요? 19를 초과하면
앞에서 이미 걸러지잖아요. 19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여기 앞에서 걸러지니까 이 안쪽에 이중으로 체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나이 값이 지금 10세죠? 65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25세 잘 나오죠? 굳이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웬만하면은. 여덟 번째 버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좀 더 개선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없죠? 사실상 7번 버전이 군더더기 없이 제일 깔끔한 버전입니다. 그러면 문제 취지가 최대한 많은 버전으로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건 억지를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잘 보세요. else라고 해놓을 거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하고 8번 버전 구조 파악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한 덩어리 양자택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거짓이 나왔을 때 이 안쪽에서 또 하나 작은 덩어리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나이 값이 지금 19 이하죠. 뭐 만약에 에이지가 20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거짓이니까. 그래서 이 안쪽 실행하는 거고 또 조건식 실행해봤더니 거짓이면 자동으로 할인 대상 아니라고 나오는 거죠. 19세 이하면은 바로 그냥 이거 실행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분기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 값이 19 이하인지 아니면 19 초과인지. 그래서 19 초과하면은 여기서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거고. 그러면 좀 아홉 번째 계속 억지를 쓸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 나올 때까지, 더 이상 생각이 안 날 때까지. 얘는 19세 이하. 여기서는 19세 초과한 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했을 때 또 에이지가 60 미만이다. 할인 대상 아니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이 안이 아니죠? 이 바깥에서 19세를 초과했지만, 19세를 초과했지만, 얘네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 헷갈리네. 일단 한번 해보고 틀리면 그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에이지가 60 이상이다. 그러면 할인 대상이니까. 그리고 이때는 할인 대상 아님이라고 쓴다면 좀 구조가 지저분하죠. 보통 이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에이지가 19 초과니까 19세 이하면 이 안쪽으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는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까? 일단 결과를 한번 보죠. 25일 땐 아니라고 나오고 15일 때는 이때는 좀 잘못 나오죠? 그러면 어디선가 잘못됐다는 건데, 나이값이 15일 때 할인 대상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데, 여기서는 아니고 얘가 실행됐죠? 실행된 걸로 봐서 얘 조건식을 19라고 해줘야 잘 나오죠. 이제 다시 확인해 보고 65세일 때 여기선 안 나오니까 추가해야 되고, 할인 대상입니다. 근데 19 초과는 19세 초과면 어차피 19세 이하니까 이거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바꿔준다면, 할인 대상 65세일 때 맞고 15일 때 할인 대상 맞다고 나오고 25일 때 할인 대상 아니다 똑같이 나오죠. 버전 1부터 버전 9까지 나이값은 동일한데 서로 이것만 뭐 할인 대상이다 라고 나왔으면은 얘가 로직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8번 로직 손대야 되고, 좀 보면 어때요? 버전이 9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좀 마지막에 했던 거 있죠? 9번이나 8번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나요? 둘 다 보기 안 좋은 건 마찬가지지만 비교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개인 차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좀 9번 버전이 조금 파악하기가 조금 더 지저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7번이랑 그리고 엔두어 썼을 때 3번 이 두 개가 제일 깔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까지나 이 8번이나 9번 얘네들은 이 부문을 어디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어, 불필요하게 이 정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